네, 중국의 인민은행 총재, 금융감독관리총국장, 그리고 진감이 주석까지 이 중국 경제의 3대장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네, 경기부양책을 발표했는데 자, 이제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는 걸까요? 자, 이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이 합동 기자회견을 연 게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자, 일각에서는 디플레이션을 막기엔 충분치 않다, 이런 우려도 나오는데 자, 비장한 태도로 나선 만큼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자, 오랜 기간 부진에 시달렸던 중국 경기, 이젠 살아날 수 있을지, 자, 우리 기업 중에선 어떤 기업들이 이 훈풍에 올라탈 수 있을지 취재한 내용들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중국 증시가 지금 이틀째 아주 뜨겁습니다. 증시 부양책이 나온 것에 대해서 시장이 이렇게 반응한 것만 봐도 부양책의 강도에 대해서 시장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인데 대중국 수혜주 트렌드가 과거와는 좀 많이 달라진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막연하게 말고 진짜 수혜주 좀 제대로 좀 분석을 해보죠. 네, 일단 첫 번째로는 제가 철강 관련 기업을 가져왔습니다. 네. 자, 그 배경을 좀 설명드리면은 자, 일단 이번 경기부양책의 핵심 딱 두 가지만 꼽아보면 소비 심리 그리고 부동산의 회복이거든요. 자, 지금 중국의 경기 부진의 지금 원인이 부동산에 조금 있었습니다. 자, 아무래도 중국에서도 영끌을 통해서 대출을 많이 해서 부동산을 많이 샀거든요. 네. 근데 집값이 떨어지면서 허리띠를 졸라매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지금 중국의 주담대 규모를 보면은 대륙은 스케일이 다르긴 합니다. 지금 우리 돈으로 7천조 원이 넘을 것이다라는 추산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0.5%포인트 지금 주담대 금리를 완화해주겠다라고 하니까 조금 소비 심리가 확산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 또 하나 이렇게 건설 경기가 조금 회복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국내 철강주들이 좀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현대제철이 있을 텐데 지금 현대제철이 지금도 지금 4% 5% 정도 상승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지금 현대제철을 확인을 해보니까 중국으로 건설 관련해서 강제를 수출하는 건 없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렇다고 지금 이게 실체 없는 상승이냐라고 하면 또 그것도 아닌 게 지금 중국에서요. 사실 이 건설 시장이 워낙 죽어 있다 보니까 지금 갈 곳 없는 자재들이 해외로 많이 나왔습니다. 거의 배추값이랑 비슷한 수준으로 이 값이 되게 싸게 나오고 있는데 자,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만약에 중국의 건설 시장이 회복이 되면 이 안에서 충분히 수요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빈자리를 우리 철강 업체들이 차지할 수 있다. 이런 논리에서 지금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멀리 돌아가긴 하는데 어쨌거나 돌고 돌아서 우리 철강 업체들도 반사 수혜를 볼 수 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도 우리가 좀 다뤘습니다만은 중국이 수출하는 제품의 중간재 쪽보다도 중국인들의 소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그런 기업을 좀 찾아봐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사실 오늘 시장 보면 대표적으로 화장품인데요.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은 계속 앞에서 말씀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얘기가 안 나온 기업이 뭐가 있을까 찾아보니까 코스맥스가 있어서 좀 들고 와봤습니다. 자, 코스맥스가 지금 화장품 ODM 기업인데요. 지금 나오는 거는 우리 화장품이 전체적으로 얼마나 수출 비중을 갖고 있냐라는 건데 보시면은 지금 5월부터 해가지고 원래는 중국의 비중이 높았는데 미국이 계속 올라오긴 했거든요. 그랬죠. 그래서 미국이 지금 역전을 했다가 이번 달 들어서 다시 지금 중국 기업이 많이 중국으로의 수출이 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중국으로의 소비가 확실히 중요해지고 있다라는 거고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도 있지만 지금 코스맥스를 짚어보면 좀 중국향 매출 비중이 높은 화장품 ODM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분기 기준으로 해서 지금 중국 매출이 27% 그러니까 경쟁사들로 한국콜마도 있고 코스메카 코리아, CNC 인터내셔널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거기보다 확실히 매출 비중이 중국이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영업이익률도 지금 상대적으로 2분기에 가장 적은 지금 영업이익률을 기록했는데 이게 지금까지는 중국이 경기가 워낙 부진했다 보니까 지금 마이너스로 잡았는데 만약에 이번 부양책으로 좀 중국 경기가 살아나고 이렇게 된다면 오히려 프리미엄이 붙을 수 있다라는 게 지금 증권업계의 지금 전망이고요. 자, 또 화장품 말고 또 다른 소비재는 뭐가 있을까? 또 방송에서 안 다뤄본 걸로 가져와 봤는데 브랜드엑스. 네, 그렇습니다. 어디라고요? 그래서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이라고 지금 에슬레저 브랜드입니다. 레깅스 만드는 기업이고요. 저희가 7월 초에 지금 엔터프라이스를 통해서 중국에 첫 매장 지금 오픈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상하이, 심양, 산동 계속해서 지어지고 있고 국경절 이전에도 또 상하이 이케아에 새로 오픈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또 여기가 중국 시장에 상당히 진심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게 국내 아이돌 중에 지금 여자아이들의 우기라고 멤버가 있거든요. 이 멤버를 지금 앞세워서 지금 중국 시장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 우기 같은 경우에 지금 중국 웨이보의 팔로워 수가 975만 명 정도 되거든요. 에스파의 닝닝이 100만 명 정도 되니까 상당히 중국에서 인기 멤버다라고 볼 수 있겠고 또 지금 실적으로도 브랜드 엑스 코퍼레이션이 상당히 긍정적인 실적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분기에 서프라이즈를 기록했고 또 여기에 또 이제 중국 매장에 매출들이 서서히 들어올 텐데 지금 올해 기준으로 해서 약 85억 원 매출 그리고 내년까지 목표로 하고 있는 게 지금 매장 100개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거의 360억 원 정도 매출이 들어올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치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님 우기 아세요? 우기? 브랜드 엑스 코퍼레이션 탐방 갔을 때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모르실 것 같은데. 네. 확실히 이제 기대감은 커지고 있는데 아직 뭐 중국 경기 회복이 확실하게 뭐 확인이 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 중국향 이 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좀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아요? 네, 일단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철강이 일단 가장 이제 중국 증시에서는 크게 반응이 있고, 네. 그래도 그 중국의 경기 회복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중국과 관련된 섹터가 뭐가 있니라고 하면은 화장품이나 게임이나 뭐 카지노, 여행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모두가 다 같이 올라가는 것보단 그 일부 섹터 중에서도 특정 섹터만 지금 많이 올라가는 그런 그림들이 나오고 있는데, 모멘텀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해당 부분이 이제 어떤 섹터에 어떻게 반영이 될지 실적에 대한 부분도 우리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에서 일단은 그런 부분은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님께서 생각하는 현 시점의 중국향 종목 원픽은 어디예요? 화장품. 화장품. 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시장에서 일단 오늘 가장 좋게 반응을 하고 있고, 사실 이게 아모레 퍼시픽이라던가 이제 코스맥스는 아니었었는데, 네. 지금까지 그 외에 이제 뭐 실리콘투나 VT나 뭐 코스메카 코리아나 이런 화장품 관련주들은 실적 기대감으로 많이 주가가 올라왔었는데, 지금 말씀드렸던 오늘 급등하는 화장품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대감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말 하에서 굉장히 이제 소외가 됐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니까 올라올 수 있고, 그래서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뭐 반도체 팔고 2차전지 뭐 이렇게 왜 외국인들이 사냐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네. 지금 이 오늘 급등하는 화장품 중국과 관련된 회사들은 주가가 그동안 많이 내려가 있었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좀 반응이 아닐까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제 어떻게 정리해 볼까요? 사실 중국이 경기 부양책 발표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그냥 네. 계속해서 약발이 잘 안 들었는데 좀 이번엔 대규모 부양책을 꺼내든 만큼 좀 약효가 들지를 좀 주목해 봐야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요. 자, 깨어나는 중국,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한국의 최대 수출국이 중국 아닙니까? 근데 이 중국의 부양책에 중국 증시 이렇게 강한데 왜 또 우리는 또 이런 모양인지 뭔가 좀 많이 좀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님과는 잠시 후에 얘기 또 나누기로 하고요. 정 기자 고생했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